안녕하세요. 지금 오랜만이죠. 최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지난 시간에는 1차식의 계산하는 법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좀 몇 단원 좀 건너뛰어서 그래프의 해석 단원까지 지금 왔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단원이에요. 이게 원래 없던 단원인데 이제 교과가 좀 개편되면서 생겼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단 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면, 수학은 복잡한 내용을 학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사용하는데, 이 그래프라는 게 볼 줄 알면은 정말 편하지만 볼 줄 모르면은 하등에 쓸모가 없는, 게다가 알아볼 수도 없는, 문제를 낸 사람은 이 그래프를 주면 학생이 이해하겠지 하고 제시를 하지만 이걸 읽을 줄 모르는 학생은 전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이게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가잖아요. 미술관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그림들을 보고 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 쌤은 그림 보는 법을 안 배웠거든요. 뭐 그 그림의 화풍, 이걸 그린 뭐 화가, 이 화가가 뭐 어떤 상황에서 이 작품을 완성해냈고, 뭐 그런 뭐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하나도 모르고, 뭐 붓터치, 뭐 색감,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배우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림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 이게 제시되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그래프를 볼 줄 모르면, 즉 보는 연습을 안 하면 거기서 우리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고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것이 따로 독립적으로 단원으로 마련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가면은 이제 그래프를 볼 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지금부터 뭐 몇 년 남았다고 맘먹고 있지 말고 잘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 풀이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좀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사실 이번 강의는, 앞에 두 강의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집에서 문제를 몇 개 캡처해 왔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거에서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어려운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좀 더 우리가 연습할 것이 많고 해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서 갖고 왔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물통 가에 뭐 물을 채운다. 물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그럼 이제 나에 채울 건데, 그러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나 물통의 물의 높이를 그래프로 올바르게 나타내는 게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먼저 주어진 그래프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보이죠? 이게 지금 가물통이에요. 가물통은 굴곡이 없죠. 외형에 굴곡이 없어요. 그러면 물을 따르면 따르는 대로 정직하게 높이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물을 이만큼 부었는데 높이가 이 정도였다. 근데 그거보다 물을 2배 많이 부었다고? 그러면 이만큼까지 차겠죠? 그럼 높이가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정직해요. 왜? 굴곡이 없으니까. 물을 붓는 대로 높이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죠?
그냥 이 물통에 물을 붓는다는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긴 컵을 쓰잖아요. 이렇게 생긴 컵은, 자, 처음에는 밑에 이게 면적이 작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게 면적이 커지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물높이가 이런데 나중에는 물높이가 저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물을 붓는 거에 따라서 증가하는 높이와 초반에 나중에 이제 증가하는 물높이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빨리 차지만 나중에는 느리게 찰 겁니다. 왜? 높이를 올리기 위해 채워야 하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죠? 지금 여러분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단계가.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그 단계별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단계별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이제 나물통에다가 부을 거예요. 이게 살짝 아까 예를 든 그 컵을 간략화시킨 거죠. 처음에는 면적이 적었다. 근데 나중에 면적이 커진다. 이거예요, 결국. 자, 그럼 우리 잠깐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면적이 작았는데 나중에는 면적이 커져서 물이 차는 그 속도가 달라지죠. 물이 차는 속도, 즉 시간당 물이 올라가는 속도. 아까 가물통의 경우에는 시간당 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땠어요? 이거 어때요? 보기 한번 볼까요? 이 5번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얘는 시간에 따라서 물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만큼씩 빨리 올라가다가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요. 뭐당? 시간당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1초고 2초고 3초고 4초예요. 0에서 1까지는 이만큼 변했어요. 1에서 2까지는 이만큼 변했어요. 2에서 3은 요만큼 변했고요. 3에서 4는 요만큼 변해요. 점점 높이가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죠.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은 영상을 멈추고요. 본인의 이 경험과 이런 사고 능력을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사실 이게 이해가 아니죠.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보니까 한번 이해가 가고 나면 이제 원래 알았던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이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가는 게 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는 문제예요. 자, 나물통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면적이 작았어요. 나중에는 면적이 커져요. 처음에는 단위 이 높이를 올리기 위해 채워야 하는 면적이 작아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만 부어도 높이가 잘 차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변하고 나면은 이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면적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겠죠. 자, 속도가 빨랐다. 근데 나중엔 느려진다. 이거죠. 자,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아까 가물통 같은 경우는 시간당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일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3번과 4번을 한번 볼까요? 3번과 4번은 높이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일정해요. 다만 차이가 뭐예요? 3번은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요만큼의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4번 같은 경우는 높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시간도 이만큼 흘러버렸어요. 시간이 이만큼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3번만큼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4번이 높이가 올라가는 속도가 3번보다 느렸단 소리죠. 왜 4번이 느린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면적이 너무 넓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4번은 뭐 이렇게 생긴 통이었을 것이고 3번은 지금 4번 그림이 이상한데
3번은 뭐 이렇게 생긴 통이었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얘는 3번 물통은 높이를 올리기 위해 채워야 하는 면적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빨리 올라간 거예요. 4번은 높이를 올리기 위해 채워야 하는 면적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채워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올라갈 수도 이렇게 또 한 번 또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높이가 올라가요. 느려요. 자, 이제 대충 답이 나오죠? 처음엔 빨랐어요. 마치 3번과 같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4번처럼 변했다는 소리죠. 3번 같았는데 4번 같아졌어요. 빨랐는데 느려졌어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늦게 올라가게 변해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죠. 처음에 빨리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느려진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문제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 모든 주어진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딱 보자마자 이해를 할수록 우리가 시간에 쫓길 일이 줄어들겠죠. 그죠? 답은 1번이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다음 그래프는 어떤 로봇이 이동할 때 로봇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물음에 답해라. 자, 그래프 일단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일단 밑에 있는 괄호 1, 괄호 2, 괄호 3 요 문제를 좀 읽기 전에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해석, 그래서 이 로봇가 어떻게 움직였구나 라고 하는 이 대략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로봇가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로봇, 어떻게 이 그래프를 보고 로봇가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 다행인 거고요. 그냥 딱 보면 학생들이 로봇가 돌아왔다가 다시 앞으로 갔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속력이에요. 움직이는 빠르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였냐? 시간에 따라서 해석을 해볼게요. 이 로봇은 점점 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막 빨라지다가 5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쭉 달려요. 완전 질주했죠. 완전히 엄청나게 빠르게 질주하다가 뭐 지쳤나봐요. 사람을 치면 지치겠죠. 달리는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달리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0이 되었어요. 그동안 좀 쉬었어요. 그러다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스프린트 합니다. 막 속도가 막 올라가다가 아까만큼 체력이 회복은 안 됐나봐요. 30까지밖에 속도가 안 올라갔네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로봇가 뒤로 간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다 보면은 이 로봇가 뒤로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너무 대충 보지 마시고요. 이 로봇은 막 속도를 올려서 최고 속도로 막 달리다가 지쳐서 속도가 점점 늘어서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또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뭐 아까만큼 처음만큼은 뭐 회복이 안 됐는지 30까지밖에 속도를 못 냈네요. 그죠? 아무 로봇가 지칠 일은 없지만 그냥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보를 이해해야 우리가 밑에 있는 이런 문제들 읽는 동안 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봤고 1번 볼게요. 로봇이 몇 분 동안 정지했는가?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거 쉬었어요. 쉬었어요. 몇 분 동안 정지했는가? 요거 칸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한 칸에 2분이에요. 2, 4, 6, 8. 한 칸에 2분이죠. 자, 2, 4, 6분 쉬었네요. 6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까요? 얘가 16분부터 22분까지 쉰 거예요. 됐죠? 2번 볼게요. 로봇의 속력이 감소하기 시작한 때는 이 로봇은 속력이 감소했었어요. 왜요? 아까 스토리상 지쳤거든요. 막 달리다 지쳤거든요. 언제 지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요. 지쳤어요. 쭉 10분 됐을 때 얘가 지치기 시작했네. 그래서 16분이 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지쳐가지고 속력이 점점 줄었어요. 자,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10분 후까지 딱 쓰면 예쁘죠? 답이 10분 후에 로봇의 속력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3번 로봇이 가장 빨리 이동할 때의 속력은 분속 몇 미터인가? 우리 아까 스토리상 얘는 처음에 엄청나게 질주를 했었어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달렸을 때는 아까만큼 속력이 안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 로봇이 가장 빨리 이동할 때입니다. 속력이 몇이에요? 읽으면 돼요. 50이었네요. 50m per minute의 속도로 달렸어요. 몇 분 동안? 또 3칸 달렸네요. 한 칸당 2분이니까 6분 동안. 그냥 뭐 문제에서 묻진 않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3번 다음 그래프는 경진이가 자전거 타고 집에서 출발, 이모에게 도착, 이동한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물음에 답하라. 자, 또 밑에 질문이 3개가 있는데 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또 이 경진이라는 애가 이모 댁에 가는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그 로봇 움직일 때 학생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돼요.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아까 로봇의 경우는 속력이었죠. 거리를 나타냈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고 거리가 0이었다가 뭐 어디 한 100m 갔다가 다시 0이 됐구나, 이러면 우리는 제자리에 돌아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한번 볼게요. 경진이가 이게 처음엔 0이었어요. 이게 집에서 얼마나 떨어졌나 인가봐요. 자, 집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아,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네요. 그런데 더 이상 이동거리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그러니까 집에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아요. 언제? 4km 갔을 때. 4km 갔을 때 경진이는 멈췄어요. 거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죠? 지쳤나봐요. 쉬었네요. 쉬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아, 또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계속 멀어지다가 또 멈춰요. 여기서 더 이상 거리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안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집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한동안 이동거리가, 그러니까 집에서의 떨어진 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멈췄어요. 도착했나봐요. 더 이상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이모 댁에 도착할 때까지 나타냈거든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저때 이모 댁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됐죠? 처음에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뭐 이렇게 했나봐요. 자, 이제 근데 요 이야기를 한 번 더, 요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경진이라는 애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경진이는요, 처음에 4km를 갔어요. 몇 분 동안요? 30분 동안요. 그럼 여기서는요, 4km를 갔어요.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이거를 단위 시간을 시간으로 바꾸면요, 아워로 바꾸면 이게 60분이죠. 30분 동안 4km를 갔대요. 그럼 1시간을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1시간을 갔다면 몇 킬로를 갔겠어요? 8km를 갔겠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나타내는 속력입니다. 이 속력은 1시간이면, 이 속력이면 1시간에 8km 정도 가겠다. 이게 처음 속력이었어요. 나중 속력 한번 볼게요.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을 때. 여기도 이만큼 움직였어요. 이게 한 칸당 10분이니까 여기도 3칸이니까 30분 동안 갔나봐요. 30분 동안 경진이는 4km 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4km 떨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을 해요. 몇 킬로 더 갔어요? 6km 더 갔죠.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이것도 단위 시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30분 동안 6km를 갔다는 건 1시간에 12km를 갈 수 있었던 속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 속력이에요. 그죠? 이거 나중에 처음보다 더 빨리 갔네요. 힘들었나봐요. 그래서 쉬는 시간 2배네. 아까는 10분 쉬었는데 지금은 20분 쉬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있으면 이 모집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겠죠. 좀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좀 그래야 좀 이게 좀 더 우리가 경진이의 이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감정이입을 하면. 실컷 쉬고 나서 꼴랑 12km, 그쵸? 2km 갔더니 2km 움직였더니 이모덱이었어요. 아니 뭐 2km만 더 가지고 쉬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제 경진이 움직임을 파악했어요.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집에서 이모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이때 도착했죠. 언제예요? 여기네요. 90분에서 10분 더 간 거. 100분 걸렸네요. 100분 걸렸다. 그 다음에 2번 경진이가 출발해서 1시간 동안 60분. 자, 60분일 때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만큼 왔네요. 얼만큼? 8km 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8km. 그 다음 3번 경진이가 이모댁에 가는 중간에 휴식한 시간. 아까 2번 쉬었다 그랬죠? 한 칸 10분 쉬었고 2칸 20분 쉬었네. 총 다 해서 30분 쉬었네요. 됐죠? 아까 로봇 속력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래프를 자꾸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어떤 걸 나타낸 건지, 그리고 이 축의 정보 확인하는 거 중요해요. 얘 거리 나타내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요. 요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제희네요. 한강공원에서 연을 내렸대요. 지면에서부터 연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뭐 거리 개념입니다. 약간 이거, 그죠? 지표로부터 연까지의 거리니까, 연직거리니까요. 자, 볼게요. 또 이제 그래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밑에 문제를 읽겠습니다. 처음에 연이 3km까지 올라갔다가 5km까지 올라갔다가 4km까지 떨어졌다가 0km 바닥에 떨어졌네요. 그 다음 다시 3km까지 올라갔다가 쭉 올라가서 8k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6km까지. 아, 순간 시간이라서 놀랬는데 이게 분이죠. 분이에요. 난 14시간 동안 연 날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14분이네요. 자, 이제 또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 이제 바람이 잘 불었나봐요. 연이 쭉 올라갔네. 몇 분 동안? 이게 1분도 아니구나. 한 칸에 1분의 반이니까 30초네. 30초 만에 3km를 쭉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올라갑니다. 5km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을 좀 한번 곱씹어 본 학생들은 이제 슬슬 이런 생각이 들죠. 30초 만에 3km로 올라갔었는데 나중에 요 1분 30초 동안 2km밖에 안 올라갔군. 그러면 처음에는 연이 빨리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연이 좀 천천히 올라갔구나. 이제 요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 연이 떨어지네. 바람이 좀 약해졌나봐요. 연이 슬슬 떨어져요. 그러다가 바람이 그쳤나보다. 아예 떨어져 버리네, 바닥까지. 그 다음에 다시 날립니다. 오, 또 3km까지 올라가요. 이것도 지금 처음처럼 30초 만에 또 3km로 올라가죠. 아까처럼 바람이 좋았나봐요. 그리고 나서 바람을 잘 타서 계속 연이 올라갑니다. 8km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6km까지 떨어지고, 여기까지만 기록을 했나봐요. 좋아요. 이제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연이 지면에 닿았다가 다시, 지면에 닿았다가 다시, 어디에요? 이 순간이죠. 6분이었을 때 지면에 닿았다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럼 이것은 연을 날리기 시작한 지 몇 분 후이냐? 6분 후죠. 너무 자명하죠, 이거는. 자, 2번. 연이 가장 높게 날 때 연높이를 구해라. 우리 아까 봤죠? 5km까지밖에 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나중에 바람을 잘 받았는지 8km까지 올라가 버린 적이 있었죠? 이때가 연이 가장 높게 날 때예요. 높이 8km까지 올라갔었다니까. 그죠? 이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프로 표현된 정보를 꼼꼼하게 제대로 읽기만 하면 풀 수 있어요. 참 다행인 게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쉬운 문제만 이렇게 쉬운 문제만 풀고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만 해 라고 하면 난 너무 다행이죠. 왜냐면 이게 당연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계속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한눈에 들어오고 밑에서 묻는 문제, 이 밑에서 묻는 게 너무 시시해야 돼요. 그죠? 이 밑에서 묻는 게 시시해질 때까지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말고 지금이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선생님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서 끝까지 밑바닥까지 파헤쳐가지고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지 간에 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엔 또 진영이네요. 지금 쌤이 목이 좀 잠겼죠. 감기 걸렸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진영이 원 모양의 호수를 따라 돈다. 그래서 진영이가 출발점에서 출발한 지 X분 후 출발점에서 진영이가 위치한 지점까지의 거리 Y를 나타냈다. 진영이는 1시간 동안 이 호수의 둘레를 몇 바퀴 돌 수 있겠는가? 좋아요. 원 모양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멀어졌다가 돌아왔다가 멀어졌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볼게요. 이게 지금 이건 좀 읽기 위해서는 좀 세팅을 좀 해야 되네요. 거리 y미터 x분. 이게 지금 시간축입니다. 단위는 분이고요. 이게 지금 거리축이에요. 단위는 미터예요. 이런 세팅까지 싹 해주셔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봅시다. 계속 멀어집니다. 출발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져요.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가까워져요. 그죠? 이제 우리 아까 이건 원이기 때문에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오는 운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그게 연결이 안 된다면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눈앞에 종이와 펜이 있다면 그려보세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물어볼 사람 없다고 그냥 손 놓지 마시고. 여기서 출발했다고 칩시다. 얘가 출발점이에요. 자,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죠. 처음엔 거리가 이만큼이었다가 아, 잠깐만요. 쌤이 지금 그래프 해석을 잘못했나봐요. 이게 직선 거리가 아니고 요 따라 걷는 요 트랙의 길인가 봅니다. 지금 쌤이 방금 잘못 읽은 내용에 대해서는 뭘 잘못 읽었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냥 무시하시고, 자, 컷하고 이 루트에 따른 거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좀 지워야겠어요.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쓰가 제일 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요. 여기가 제일 먼 거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언제냐고요? 여기죠. 어디예요? 그죠? 여기요. 여기요.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 지금 여기 요 순간이 한 바퀴 다 돌고 왔을 때예요. 얼마나 걸렸어요? 4분, 5분, 중간 4분 30초 걸린 거죠. 4분 30초 이렇게 써야 되겠네. 4분 30초 걸린 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데 4분 30초가 걸린다. 1시간, 즉 60분 동안 얼마나 돌겠니?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된 학생은, 초등학교 때 연습을 좀 한 학생은 나누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무엇을 나누느냐인데, 뭐 그런 것까지 가르쳐요라고 한다면 고맙고요. 아, 그러네. 생각을 안 해봤네. 이런 거 잘못 나눠가지고 틀린 경험이 있다면 잘 들으시길 바래요. 어차피 경우의 수는 두 개예요. 60을 4.5로 나누느냐, 4분 30초는 4.5죠. 4.5로 나누느냐, 4.5를 60으로 나누느냐. 그냥 생각 없이 막 나누다가 틀린 경우 있다면 잘 봐주세요. 여러분, 나눔의 특성상 60을 4로 나눴다면 60이 4보다 크죠? 이게 무조건 1보다 커요. 근데 얘 한번 보세요. 60이 4보다 커요. 4밖에 안 되는 수를 무려 60이나 되는 큰 수로 나눴어요. 얘가 1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1보다 작겠죠. 0. 뭐뭐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게 몇 바퀴 돌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뭐 0.012바퀴, 이게 답이 말이 됩니까? 보기에도 없죠. 그죠? 다행이네, 보기가 있어서. 주관식이면 또 이게 4.5, 60으로 나눠가지고 딱 답이 예쁘게, 이게 진짜로 나눈 건 아니지만 막 0. 뭐뭐뭐 이렇게 예쁘게 답으로 딱 쓰죠. 답을 쓸 때 아빠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잠자려고 노력을 좀 해봐. 알았죠? 너희 몇 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잠이 안 와. 얌전히 누워 계시면 잠 와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 여기 얌전히 앉아있을래? 라고 하면 너가 네 라고 대답을 하겠지? 얌전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 이 의자에 앉아있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삐걱거려. 여기 잡음 들어가. 자, 앉아있을 수 있을까? 연우가? 오, 앉아. 여기 와가지고 앉아. 아빠 이거 녹음 중이니까 옆에서 얌전히 보고 있어야 돼. 지금 너도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삐걱삐걱 거리니까 얌전히 계세요. 허리 펴고. 자, 예, 지금 쌤 딸내미가 옆에 앉았는데 이게 좀 움직이면서 삐걱거릴 수 있으니까 뭐 좀 잡음이 들려도 좀 이해해주고요.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이런 소수점 없잖아요, 그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나누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걸 나누면 몇이 나와요? 60을 4로 나누면은 15가 나오는데, 아, 이거 직접 해봐야겠네. 60, 4.5, 1, 10이구나. 45, 15, 0 하면은 4, 3, 4, 3, 12, 3, 5, 15, 135? 여기 또 15가 남죠. 아, 이거 계속 3, 3, 3, 3 이렇게 되겠네. 끝나지가 않네요. 자, 13.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래서 몇 바퀴 도냐고. 죠. 자, 한번 봅시다. 진영이가 1시간 동안 계속 달리다 보면요, 13바퀴 돌고 나서 이 60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돌다가 60분이 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진영이는 14바퀴 못 돈다는 소리예요. 몇 바퀴 돌아요? 14바퀴 도는 거죠, 뭐. 여기가 답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두 그래프는 혜진이와 민지 각자 집에서 출발해서 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각자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자,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네요. 거리를 각자 움직였대요. 좋습니다. 볼게요. 자, 뭐 이게 혜진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게 혜진이 그래프인가? 아마 그렇겠죠. 얘는 민지인가봐요. 자, 봅시다. 거리부터 볼게요. 이게 거리가 한 칸당 1km예요. 한마디로 여긴 6km, 여긴 7km라는 거고요. 여기도 6km, 7km라는 거예요. 혜진은 이동한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7km 이동한 겁니다. 민지 여기까지 왔을 때 7km 이동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죠. 누가 더 빨리 도착을 했어요? 혜진이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몇 분 만에? 여기 20분 요 넘었을 요 시점에. 민지는 25, 30, 35분이 돼서야 도착을 했네요. 이런 혜진이가 10분 이상을 기다린 거군요. 물론 동시에 출발을 했다면요. 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기억하기 좋다고 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민지는 뭐 별로 특이점이 없어요. 그냥 쭉 왔네. 아, 지구력이 좋네, 이 친구는. 그냥 계속 온 거야, 그냥 막. 근데 혜진이는 중간에 쉬었네. 왜? 혜진이는 집에서 2km 떨어진 시점에 잠깐 거리가 늘어나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안 움직였단 소리예요. 쉬었단 소리예요. 혜진이는 왜 쉬었을까? 일단 봐봐요. 혜진이가 빨리 도착을 했어요. 둘이 이동한 거리는 7km인데 둘 다 7km인데 혜진이가 더 빨리 도착했다는 거는 빨리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조금 교과서처럼 설명을 하자면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더 많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속력이 빠른 겁니다.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많다는 게. 보면은 혜진이 같은 경우는 5분밖에 안 되는데 2km를 왔어요. 오, 얘는 5분에 2km를 왔는데 민지는 5분 지났을 때 1km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반밖에 안 됐다는 소리예요. 민지는. 알죠? 좀 천천히 달리면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거. 우리 오래 달리기 할 때 천천히 달리죠. 오래 달리기 하고 처음에 막 뛰지 않죠. 제 처음에 막 뛴 친구들 뭐 나중에는 막 꼴찌로 들어오고 막 그런 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쌤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혜진이는 쉬지 않고 갔고 민지는 중간에 친구를 만나 잠시 멈췄다. 아, 스토리가 완전 바뀌네. 자, 혜진이는 쉬지 않고 갔고, 자, 이게 혜진이었네요. 이런 게 또 묘미입니다. 얘가 또 민지였어요. 아, 알고 보니 이랬군. 중간에 친구를 만났대요. 민지는 이렇게 빨리 달리고도 힘들어서 준 게 아니고 친구를 만나서 주셨네요. 와우. 자, 혜진이의 그래프는 가와 나중 어떤 거냐? 아, 나죠. 나 그래프죠. 친절하게 나 그래프 딱 써주고. 자, 2번 민지는 집에서, 이거 민지는 왼쪽 그래프예요.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몇 분 동안 멈춰 있었냐. 즉,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친구를 몇 분 동안 만나 있었냐. 뭐 이 얘기죠. 언제예요? 2km 떨어진 곳에서 몇 분? 요 한 칸 5분 동안 5분 동안 친구를 만났네요. 됐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뭐 두 그래프의 비교, 이제 요 전 문제부터 이제 두 그래프의 비교라는 소단원에 들어와 있는데, 자, 이거는 아예 이거는 한 표에 그래프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자, 문제 읽어봅시다. 버스 가는 A 도시를 출발해서 C까지 이동했고, 버스 나는 A를 출발해서 B에 들렀다가 C로 이동했다. 다음 그래프는 버스가 A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냈다.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요게 핵심이죠.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물음을 읽기 전에 한번 봅시다. 이건 시각이고 이건 거리예요. 지금 A 도시에서 먼저 멀어지기 시작한 거는 나버스예요. 나버스 10시 출발했군. 나버스 10시 출발. 가버스는 이게 10에서 11까지 6칸이니까 한 칸당 10분인가봐요. 1시간은 10분, 60분이니까요. 가버스 10시 30분 출발했네. 그리고 나서 가버스는 지금 나버스와 다른 게 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단위 시간당 변하는 그 거리가 똑같았다. 즉 속력이 일정했다. 쭉 간 겁니다. 차가 안 막혔나봐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버스 가는 A 도시에 있었고 여기는 C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버스 나를 볼게요. 버스 나는 A 도시에 있었어요. 10시에 쭉 갔다가 멈췄습니다. 왜? B 도시에 들러서 멈췄다가 다시 이동했으니까요. B 도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B 도시에서 다시 출발해서 C 도시에 이때 도착을 한 겁니다. 이게 버스 가는 약간 급행버스 느낌이에요. 어디 중간에 안 들리고 그냥 쭉 가는 거. C 도시까지 급행이었나봐요. 이제 버스 나는 중간에 한번 정거장 한번 거쳐가는 그런 버스였고. 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버스 나의 그래프보다, 버스 가의 그래프가, 즉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조금 더 서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쭉 같이 문제풀이를 봐왔다면 느끼겠지만 버스 가의 그래프가 더 서 있다는 거는 빨리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그죠? 지금 버스 가나 나나 100km를 이동했어요. C도시가 100km 떨어진 데 있었나봐요. B도시는 그러면 40km 떨어지고 A도시는 여기였나봐요. 그래서 보면 버스 가 같은 경우는 도착을 언제 했냐면 요때 11시 30분에 도착했네요. 1시간 동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움직였어요? 100km를 갔네. 버스 가는 1시간 동안 100km 나갔네. 속력이 시속 100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아주 속도를 잘 지키고 갔네요. 버스 나볼게요. 버스 나는 여기니까 40분. 이게 10시 40분이에요. 40분 동안 40km 갔어요. 40분 동안 40km 갔으면 40분 동안 40km 갔으면 이게 원래 미닛이었어야 되는데 단위만 산해볼게요. 40분 동안 40km 갔으면
60분 동안 얼마나 갔겠습니까? 60km 갔겠죠. 간단한 비례 계산이에요. 즉 얘는 시속 60이었어요. 천천히 갔네. 쉬다가 또 이제 출발을 했어요. 40에서 100까지 60km를 이동했습니다. 얼마 동안? 언제 출발했어 이거? 11시에 출발해서요. 도착을 여기 11시 50분에 도착을 했어요. 50분 동안 60km 갔어요. 단위 환산하기가 좀 힘든데 뭐 얼추 한 72km 갔네요. 60분 동안. 맞나? 잠깐만요. 12 맞네요. 1.2 곱하면 나오니까요. 50분에 1.2 곱하면 60분. 그래서 60에다가 1.2 곱하면 72km. 또 나중에 또 빨리 움직였네. 그런데 뭐 어쨌든 버스 가보다는 천천히 움직였군요. 자, 됐습니다. 이 그래프의 밑바닥까지 훑어봤어요. 이제 밑에 있는 1번, 2번 읽어볼게요. 두 버스가 A를 출발해서 C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각각 구해라. 자, 가 버스. 얘는 뭐 1시간만 나왔죠. 나 버스 천천히 달린 데다가 중간에 한번 거쳐오느라 11시 50분이 돼서야 도착을 했어요. 몇 시에 출발한 게? 10시에 출발한 게. 언제 도착해서? 10시 50분. 즉 1시간 50분 걸렸네요. 자, 그 다음 가와 나가 동시에 출발했다고 할 때 가 버스가 도착하고 몇 분에 나 버스가 도착하겠는가? 아예 아까 거 제대로 풀었으면 이건 답 그냥 나오죠. 동시에 출발했다면 예를 들어 10시에 출발했다고 칩시다. 가 버스는 11시에 도착을 했겠지만 나 버스는 10시에 출발해서 1시간 50분이 걸렸으니까 11시 50분에 도착을 했겠죠. 늦게 도착했네요. 얼마나요? 50분이요. 50분 후에 도착을 한다. 뭐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뒤에 또 있었나? 볼게요. 끝났네요.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몇 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건너뛰지 말고 아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냥 저희 스토리 알고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쭉 들으세요. 생각해봐. 아주 유튜브 보고 있는데 화면에 일단 이런 거 떠있으면 엄마한테 공부하고 있다고 유튜브 보는 거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냥 드라마 보듯이 가볍게 쭉 시청해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강의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날게요.